2편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 LST팜 얘기를 다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몇 가지를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20만원에서 30만원 네. 사이가 는 도대체 LST팜으로 우리가 몇 편을 찍는 거야. 그때 다시 또 리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은 라파스라는 종목입니다. 아, 별명이 이미 송파스던데요. 알고 맞아. 계시죠? 송스티팜에서 모르겠어요. 저를 갑자기 이상하게 추종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아, 너무 웃기네. 당황을 했는데. 네. 라파스는 저도 매경 방송에서 한번 들은 네. 적이 있어가지고 대충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이 기업은 한마디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주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사도 있지만 어때요? 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침이죠. 주사도 주사기보다는 침이니까. 그렇게는 아주 세밀한 모기침 네. 같은 침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두고 이제 패치 형태로 쓰는 것이죠. 네. 여자분들 특히 이제 화장품 보시면 이제 화장품에 요즘 패치형 화장품 많잖아요. 붙이면 그 약물이 자동적으로 경피를 침투해서 이렇게 약물이 침투가 되는 이제 그런 침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니들 기반으로 화장품 생산하고 계량 신약 개발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바이오에 있죠. 역시나 라파스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라파스인가?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실 라파스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회사도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가 되냐면 이 기업은 화장품 회사인가? 바이오 회사인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바로 그게 공부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게. 양쪽으로 다 열려 있구나.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안 갖는 것이고. 근데 추후에 이게 방향성을 갖기 시작하면 관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섭게 변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점점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발굴했어요? 송동현 대표는? 저도 여러 가지 종목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봤는데 제 눈에 봐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SP팜도 이제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위탁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가 성장성이 좋지만 어때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단점이 있잖아요. 특히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당장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임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 바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위탁 생산 같은 기업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안정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면서도 신약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안정적으로 바이오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 되는데 라파스라는 회사도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형이 변하는 회사입니다. 제형. 즉 주사기의 형태만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혁신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회사의 홈페이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전 세계 인구의 세계의 5%가 주사기 바늘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들이 주사기 바늘을 두려워해요. 근데 마이크로 니들 이제 기술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붙이면 된대. 그리고 무통증 주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주사기 맞겠어요? 마이크로 니들 맞겠어요? 가격이 똑같다면은 뭐 마이크로. 근데 가격이 조금 더 만약에 비싸다면 그러면은 뭐. 주사기를 두려워해. 그쵸. 주사기를 두려워하면 선택권이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가격 차이가 필수적인 그렇게 거죠. 크지 않고 주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크로 니들을 맞는단 말이에요. 이 인구만 대체를 하더라도 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WEF라고 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그 주제 중에서 마이크로 니들이 세계 혁신 10대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기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니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 실제로 이 라파스라는 기술은 그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디플로메 익스텐션 니들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몰드형 주사라고 해서 제형이 피부에 안 녹아드는 그런 이제 주사가 있는데 라파스에서 개발한 것은 판때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면 이 판이 이렇게 있으면 유효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피부에 적합한 히알루론산을 보통 쓰는데 여자들 피부에 보습제 있잖아요. 네. 히알루론산을 껍데기로 만들어요. 거기서 다시 판을 딱 붙이고
쫙 익스텐션, 연장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쭉 늘어나겠죠. 네. 그럼 끝이 어떻게 돼요? 뾰족해지죠. 이게 끝이에요. 그다음 여기서 에어블로잉, 건조를 시킵니다. 아, 이거 하는데 5분 걸려요. 이 생산 공정이 5분 걸립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굉장히 적합하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2033년까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파스 가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즉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라파스만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단독적으로. 또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의료 폐기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이크로니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약물이 다 스며들고 결국에는 껍데기까지 그냥 몸속에 스며듭니다. 아 그래요? 아예? 피부 보습제를 했잖아요. 껍데기가 히알루론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좋죠. 오, 신기하긴 매력적이죠. 하다. 아, 이게 실제로 보고 싶다. 지금 이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는 지금 거예요. 판매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회사 자체 브랜드인 아크로파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걸 올리브영에 팝니다. 아, 아크로파스? 네, 아, 그곳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딴 데서 갖고 왔는데 모르고 그 아크로파스 나보고 사오라 그러지. 그 올리브영에 가면 팔아요. 어.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이 제품은 여드름 치료, 그러니까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짜고 마이크로니드 패치를 그 화장품 패치를 붙이면 그게 치료를 해준다 하고 하더라고요. 안 오나 보네. 아물게 그 용도로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 아크로파스라고 치시면 홈페이지에 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주 핵심 포인트예요, 라파스는? 핵심 포인트는 바이오에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바이오에 적합하면 범위가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몸에 어쨌든 약물을 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이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일반 주사기로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로니들 기술로 바뀌게 된다면은 정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라파스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에 접목한 기술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신규 결핵 백신 패치입니다. 그리고 그 비형 감염 백신입니다. 예. 특히 이제 비형 감염 쪽은 인도 세계 최대 백신 회사가 세럼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세럼 인스티튜트랑 라파스랑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비형 감염 백신 패치를 마이크로니드를 적용한 공동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이 라파스와 인도 세럼 인스티튜트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비형 감염 백신 패치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제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독감 백신도 마이크로니드 적용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가장 주목받는 기술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예요? 바로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도 제가 아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제조업 기술, 단백질 항원 주입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RNA 기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테스트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적용만 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주사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로니들로 맞을 것이냐 선택지가 일단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생기고 당연히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린애들한테 좋겠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매번 여기다 그렇죠. 수액 맞을 때 여기가 다 상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랫동안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 만성 질환 이런 거 있잖아요. 당뇨병. 네. 이런 질환은 뭐 말씀대로 주사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사기로. 근데 그 혁신을 바꾼 게 바로 알테오젠이잖아요. 알테오젠이 이제 피하지방 자체 주사로 맞은 그런 기술처럼 그래도 이 제형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받는 게 이제 바로 마이크로니들 기술이 이제 가장 진화된 제형 중에 하나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쪽에 마이크로니들을 적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그 효과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로 꼽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또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이거는 뉴스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IR 자료에는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백신 플랫폼 중에 메신저 RNA 기술과 마이크로니들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mRNA 백신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적용 가능성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실제 모더나와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신저 RNA의 단점이 뭐예요? 바로 운송과 보관입니다. 그렇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마이너스 60도,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보관. 근데 마이크로니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상온 보관이 가능해져요. 네. 유통에 대한 편리함도 엄청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만 조금만 알려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달라졌을 거예요. 시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좋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적정하게 보는 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저는 이제 비형 간염과 mRNA 백신과의 그 적용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핵심적인 두 부분. 네. 근데 mRNA 쪽에 본다면은 이 상응성이 일단은 mRNA가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제 교반 시 mRNA 안정성을 봤을 때도 상온 보관 시 최소 8시간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RNA 자체가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 네.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지금 한 얼마 정도예요? 지금은 최근에 좀 올랐죠. 어떤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34,000원 정도, 어. 34,000원 후반대 정도로 까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은 주가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계속적인 어떤 매집세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파스는 마음속의 목표 주가는 얼마예요? 우선은 화장품 쪽이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적자 전환은 됐는데 일단 그 캐시플로우 역할은 좀 하고 지난해 있는 3분기까지 적자였고 지난 네. 4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바뀌고 있다면서요. 일단 최근 실적 자체는 좀 적자인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근데 아예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품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고 향후의 어떤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산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곱하기 PR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네. 보수적으로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의 뜻을 아시죠? 보수적으로. 근데 메신저 RNA가 터졌다. 네. 그러면 그때는 더 상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약에 대한 그 기술 개발 쪽 그쪽만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바이오 회사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의 어떤 프리미엄 기업 이런 가치가 더해지니까. 이런 것까지 네. 반영했을 때 제가 일단 10만 원 정도로 부여를 한 것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네요, 라파스. 항상 저는 네. 이제 1년 타겟을 목표로 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에 이어서 오늘 2편 종목은 라파스였습니다. 잘 한번 얘기 듣고 또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앵커님도 공감이 돼야지 맞잖아요. 그쵸, 제가 얘기했을 그쵸. 때 공감이 돼야만 이게 수긍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설득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주구장창 말한다고 뭐 맞아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설득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근을 하겠습니다. 네. 아유,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공부 네. 또 많이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